TV 김재구 김재구입니다. 저 대통령께서 뭐 서운할지는 몰라도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합니다. 지금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는 엄청난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다 따라주고 신뢰를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속았다.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통령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4차례의 대유행 직전에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종식 예언이나 K방역 자랑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화자찬 말씀하실 때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매번 이어진다면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의 말씀은 진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도 급하고 떠나간 민심도 잡고 싶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국정평가 속에서 코로나19라도 빨리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에 사심이나 정치적 노림수가 앞선다면 국가적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한 상황 판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국가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하십니다. 이번에 4단계 실시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아주 느끼실 그 불안과 공포, 이 정도면 대참사죠. 대통령 아십니까 그걸? 알고 계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을 강화한 것도 정말 예상되는 경제 사회적 손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이 돼요. 작년 말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어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기 격상시에 연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 소비는 16.6%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DGP는 8% 감소한다고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말이죠. 작년 우리나라 명목 DGP가 1933조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월 13조 원 정도의 GDP 손실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지난해 9월에 중소기업 중앙위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었죠. 그때도 소상공인의 81%가 최고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때 월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번 4단계 실시로 소상공인 그리고 또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느낄 불안감과 공포감이 어떠할지 익히 짐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대통령께서 알고나 계신지 참 국민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손실 수준이 아니라 대참사입니다. 이런 참사를 냈으면 문 대통령이 먼저 직접 사과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사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큰 위기일 때 대통령이 나서야지, 총리 뒤에 숨어가지고 몸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지도자의 자세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들인 대통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모더나 백신은 지금 완전히 함흥차사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확대 개편했는데 정부 대책에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질병관리청은 정치 방역에서 독립하여 가지고 전문가들의 소신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정부가 지금 좌지우지 정부의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겁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 저주다. 문 대통령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당이 그렇게 비판을 했던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중대본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는데 청와대의 방역계획관이 왜 필요한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하지요.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그런 청와대 방역계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고요.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모더나 백신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백신이 바닥에 나가지고 백신을 못 맞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서 실천을 옮기지 않습니까? 하루 지나면 다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하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어쨌든 코로나19 유행의 원인도 백신 부족에 있고 또 방역의 최종적인 성공도 결국은 충분한 백신 조기 확보와 접종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백신은 함흥차사가 됐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직접 확보했다던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이거 현재 1.2% 23만 2,500만 명분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자, 23만 명이 들어왔는데 대통령께서는 2천만 명분을 다 끝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죠? 백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 접종을 자랑하면서 대통령은 K방역 자화자찬하고 있다니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지금? 이게 제정신이에요? 참나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면 4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이 정확히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제발 그래야 됩니다. 정말 개탄스러워요.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 이러다가 정말 큰일 터집니다.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통령 말만 믿다가 K방역, 코리아 방역이 아니라 사람도 민생도 다 잡는 킬 방어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정부의 방역은 국민의 인내와 고통 그리고 공무원한 사생활 침해를 담보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국민 희생 방역입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비과학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며 사안에 따라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방역 체계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과학, 국민 공감, 현장 방역이 되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현역 정부 방역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정치적인 유불리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판단으로 방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 방역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백신 접종은 2차까지 맞춰야 충분한 효력을 발생하는 만큼 백신 2차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철저하고 엄격한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자영업자들이나 영세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죽을 맛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어쨌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 저소득층의 피해는 충분하다고 집중적인 선별 지원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고가 따라줍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선량한 국민이 공짜 심리를 이용한 80에서 90% 국민 재난지원금 술수는 당장 지금 걷어치우세요. 되지도 않는 거. 앞으로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재정은 고갈되는데 계속 정권의 인기 유지만 하고 있는 문 대통령 이 집권 여당에 정말 아주 환멸을 느낀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억압적 방역이 아닌 국민 공감 방역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세계가 칭찬한 우리의 방역은 우리 국민의 인내와 고통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 정부나 대통령의 능력으로 한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 권위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기반한 일방적 지침과 벌금으로 국민 협조를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정부는 제도적 권위와 그리고 권한을 앞세우지 말고 공감과 설득의 리더십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희망을 바라지만 아마 대통령이나 이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너무 어둡다, 암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암담한다는 얘기예요. 김재구는 어쨌든 정부가 고통 분담 앞장서는 모범을 보이고 어려운 국민에 향해서 모든 것을 우선해 줘야 되고, 그리고 함께 간다는 확실한 의지와 정책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마도 지금 현재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 양산행은 아마도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 덕에 나팔 불면서 자화자찬이나 하는 그런 가짜 리더십이 아니고 국민 앞에 헌신하는 진정한 위기 관리 리더십을 보여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는 국민들이 바보 같습니다. 어쨌든 탁상 방역이 아닌 현장 방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거리두기 지침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짜증과 실수를 금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대통령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뭐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 후에 청와대 나오실 때 정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양산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곳으로 못 가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 김재구는. 어쨌든 간에 러닝머신 운동은 속도를 6km 이하로 제한하고, 그럼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6km로 제한하고 또 그룹 운동은 비교적 느린 음악, 이런 음악을 틀고 하라는, 이런 도대체 어떤 과학적 기준과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 운동 속도 6km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음악까지도 지정을 해줘요. 누가? 질병청에서. 아니, 음악을 지정해준다고 느린 노래를 한다고 문 닫으라는 게 낫지. 세상에 이게 무슨 주먹구구식, 나는 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까지 하고 있는지 너무 엉터리다. 한마디로 탁상 행정 주먹구구 방역이 만들어낸 블랙 코미디 같다. 이런 코미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아주 느끼게 되고 이렇게 맛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 공학적 사고를 벗어나서 과학적이고 슬기로운 대처로 전환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 이거 대통령과 여당 각 부처들이 이렇게 탁상 공론 그리고 주먹구구식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고 이 대참사를 맞은 코로나까지 계속 팔면서 백신 준비됐다고 거짓말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그런 이 정부한테 환멸을 또 느낍니다. 한마디만 나 더듬잖아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이 시국이 농담이나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각하? 대통령과 총리부터 책상에 앉아있지 마시고 말이죠. 지금 당장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그 아주 그 슬픈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생의 절규를 듣고 현장에 맞는 그런 것을 수용하고 또 수용 가능한 방역 지침을 제시하든가 마련하든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셔야지 자꾸 병풍 뒤에 숨어서 총리 네가 나가 네가 얘기해줘, 나는 못 나갈게요, 안 나가, 내가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연출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작년 5월에 백신 도입 준비를 촉구했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때 촉구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올해 초 2월부터 여러 차례 변이가 일어서 창궐에 따른 4차 대규모 확진이 온다고 안철수가 경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죠? 여행 쿠폰 뿌려대지, 샴페인 터뜨리지. 아유, 시부랄까 아주 화가 나네. 거기다가 또 안타깝게도 5달 전에는
안철수 대표가 4차 대확산이 분명히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철수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정부에서 말했습니까? 변명으로 그냥 일관했어요. 그리고 이게 저 변이 델타 변이 이것도 절대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빨리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국민한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셔야지 내년 3월 9일 날 표 살려고 여기저기 돈 뿌리다가 인생 조집니다. 자, 다음에 나타날 신종 변이는 기존 백신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수급 상황도 더욱 나빠질지 몰라요. 집단 면역까지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죠? 짧고 굵게 해결하겠다. 뭐를 해결하십니까? 짧고 굵게. 이러한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계속 긴장을 유지해야 되고 쓸 수 있는 총알도 최대한 아껴야 돼요. 붓고 텅텅 벼가지고 뭐 표파리에 목숨 거는 집권 여당들, 저 이재명 같은 분들 정말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기에 국민 100%니 80%니 또 신용카드 캐시백이니 하면서 재난지원금 무한 살포하려는 그런 매표 정책, 선거 매표 정책, 이거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자원을 자신들의 정치적 사익을 위해서 선거를 위해 낭비하는 일은 아마도 대통령께서 임기 끝나신 후에 국민의 혹독한 반항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치, 이 방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정말 참 한심하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로 아는지 이 정도가 되면은요 대한민국 완전히 아주 끝판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 중심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기일수록 사실에 근거한 과학기술적 사고와 접근이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정확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의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선거나 표심을 계산하는 그런 정치 방역이 아니잖아요. 그런 정치 방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로나19 문제 자체 해결에 집중하는 과학기술적 사고와 접근이 어느 때보다 높이 요구되는 이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보다 과학과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모든 그 의학계에 계신 전문가들이나 또 과학계에 계신 전문가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고 고언을 해도 그냥 귀 막고 안 듣고, 또 모든 신문들이 무수하게 얘기하는데도 신문 안 보시고 TV 안 보시고 그냥 청와대 관료가 하는 말에만 고개 끄덕이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면 안 되겠다. 저 김재훈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안철수 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 이념과 진영 논리가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고 과학기술과 이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분명히 가주십시오. 남아있는 임기 동안이라도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그 중요성을 더더욱 분명해졌고요. 이제 과학기술 중심적 사고, 이게 실사구시의 축으로 실용정치 시대를 열어야만 그나마 지금까지 까먹은 거, 까드신 거, 국민한테 신뢰 못 받으신 거 요만큼 아주 모래알 만큼이라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으십시오. 위기의 시대, 정치공학적 사고를 벗어난 과학적이고 슬기로운 대처로 전환할 것을 지금 마지막 국민들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 선거판에 자꾸 그 돈 뿌려가지고 국민들이 그 돈 준다고 해서 저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아주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은 나라를 다시 맡기겠습니까? 그 생각은 지워주십시오. 그냥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마지막 임기 끝나면 정권을 넘겨주십시오. 차라리. 그래야 그동안
대한민국 그 굳고 다 텅텅 비어있는 곳을 다시 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청와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문재인 대통령 거짓말 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남은 임기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저 구독자님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